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잇몸 치료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치과 의사 최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잇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약간 붓는다.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생각일 뿐 네.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곤하다고 해서 피가 나거나 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양치를 통해 제거되지 않은 치석들이 뿌리까지 퍼지게 되고 뿌리 쪽으로 쌓인 치석이 잇몸을 붓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이미 잇몸이 약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이미 나빠져 있는 잇몸은 당연히 약한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잇몸이 나빠진 상태라면 전신질환 같은 것들이 붓는 것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잇몸 질환까지 정복하려면 그 점검부터 해봐야겠죠. 잇몸 질환 증상 자가 진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잇몸을 만지면 통증이 느껴진다. 잇몸이 느슨해지고 치아가 흔들린다.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붉게 변한다. 잇몸이 점차 위로 올라간다. 치아의 위치가 변한다. 나쁜 입냄새와 입맛이 둔해진다. 지금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전에 사랑니 때문에 약간 붓기가 있을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가 진단 리스트에서 2개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이미 잇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치과에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개 이상인데도 병원에 안 가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잇몸 질환은 치태와 치석이 치아의 뿌리 표면에 쌓이게 되어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잇몸에 가벼운 염증만 일으키지만 이러한 염증이 심해질수록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 주변에 뼈까지 흡수시키게 됩니다. 아주 심할 때는 치아 뿌리 주변의 뼈가 전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치아가 흔들려 뽑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잇몸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될 상황까지 올 수가 있나요? 사진에 보시는 환자 같은 경우도 잇몸 질환을 오래 방치해 풍치로 이어졌는데요. 결국은 치아의 위치가 이리저리 변형되고 발치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죠? 대부분 치아 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인데도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상실되고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 질환은 또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잇몸은 약간 좀 상처가 나도 가만히 놔두면 곧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치아를 신경 쓰는 것처럼 잇몸도 1년에 한 번 챙겨주신다면 잇몸도 건강하고 치아도 더 건강히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빠지는 일까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잇몸 질환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잇몸 질환을 막으려면 첫 번째, 수시로 침샘을 자극하면 된대요. 잇몸 질환에 약간 침이 도움이 되나요? 입안이 건조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침에 들어있는 항균제가 박테리아를 죽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침샘도 노화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전 최소 30번 이상 씹어 침 분비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위가 약해가지고 한 100번을 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30번도 사실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씹기 되게 어려워요.